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목은 수학과 영어, 정보교과부터 시작해 2028년에는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기기 보급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기 보급률이 100%를 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5곳에 그쳤습니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126.8%였는데 서울은 50.8%로 가장 낮아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도 검정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교과 발행사 11곳 중 2곳, 중학교 정보교과 발행사 13곳 중 2곳만이 검정에 합격했습니다. 현장의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학생 맞춤형이 아닌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형 교육으로 수동적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와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예산 낭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문제 제기.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꾸린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달 만에 9만 5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를 촉구하며 제기된 청원이 5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습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활용하고 있는 시범학교. 수업 때 배운 내용이 곧바로 문제로 나오고 틀리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강의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쌓인 학습 이력은 빅데이터로 정리돼 교사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점차 늘려간다는 구상입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일대다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잠자는 교실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에듀테크 수업은 교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고등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여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특히 수학과 사회 수업에선 효과가 더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학생들의 어떤 교과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연결된 수준으로 발전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학원처럼 강의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강의식 수업을 잘해주는 선생님이 너무 좋다 이런 부류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교사들 역시 학습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역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스마트폰 여러 디바이스들을 접하면서 너무나 많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학교에서조차 이 디지털 디바이스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중요한 토론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룹별 심층 면접 결과 특히 대학 입시 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에선 에듀테크 수업을 전면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에듀테크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 특히 AI를 이용해서 그런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교육 현장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오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고 전국 17개 교육청에서도 에듀테크 확대를 필수 과제로 삼은 상황. 기술을 만병통치약으로 보기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마다 학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교과부터 시작해 2028년에는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미뤄달라는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학부모들은 일상에서도 자녀의 스마트 기기 과사용을 걱정하는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원은 5만 6천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가 정책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선 여야 교육위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스웨덴에서는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태블릿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수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인차적 개발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학교에서 받아들일 충격이 없겠느냐. 교수학습 설계를 특수교사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DT를 활용을 해서 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이제 교수학습 설계 지원을 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체형 교과서와 병행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병행 사용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 달에 제작을 마치고 올해 11월 말에는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내년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교육 과목에 전면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에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디지털 교과서와 연결된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디지털 인프라 종합 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국 초중고등학교 6천 곳의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는 데 6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합니다. 학교 네트워크 통합 관제 시스템 기능을 확대해 접속 장애를 예방하고 보안 시스템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전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보조하는 디지털 튜터 1,200명을 배치하는데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170개 교육지원청에 거점형 테크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디지털 인프라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튜터를 양성하고 교육지원청을 거점 테크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전히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디지털 기기 보급률도 끌어올려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 기준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실제 수업 환경과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작동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랩을 하반기에 구축하는 등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를 도와서 이 AI가 맞춤형 수업을 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이 총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EI 사무총장이나 회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셨고요. 사실 이 AI와 교육의 문제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어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함께 국제교육계에서 발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유네스코라든가 OECD, EI도 마찬가지고요. AI가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새로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미 디지털과 AI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교육의 현장으로 도입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교육계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유네스코는 2021년에 인공지능과 교육,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침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AI 사용에 대한 규제사항은 만들어져 있는지, 교사의 지위와 학교의 필요성에 혹시나 AI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문제,
교육 재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 이런 문제를 유네스코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EI도 2023년에 AI와 교육의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가 학교 현장에 생각만큼 그렇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의 만남이고 디지털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EI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교육의 본질에 주목을 해야 되고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연맹의 국제조사단 파견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회에서 제가 제안을 한 상태고요. EI 지도부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사무총장도 한국의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앞서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향후 진행 상황이 다른 OECD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EI로 바로바로 좀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예정인 EI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AIDT 조사단 파견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EI에서는 인공지능의 학교 도입 문제는 그 디자인부터 교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부분부터 한국 정부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2,000여 명의 선생님들 연수가 지난 4월부터 진행이 됐고 지난주에 대구에서 그 마지막을 이제 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 선도교사단에 참가하신 선생님들 참 많으세요. 이분들 처음에 참가해서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 연수를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부는 11월 달까지는 절대로 공개를 못한다.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기업체들의 어떤 기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맛배기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을 강사 연수에서 진행했고, 그리고 참가하고 있는 연수 강사도 뭔지 잘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나중에는 AI나 디지털 이야기는 없어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할까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허지버지 연수가 끝났다고 해요. 저는 이 AIDT 사업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교육 정책에 있어서 파트너라고 인식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실현시키시오. 뭐 이런 태도로 교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를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오매불망 자신이 꿈꿔왔던 AI 정책을 실현시키는 하수인들쯤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실패하면 교사들 탓을 할 게 뻔합니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백년지 대계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해서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을 12월부터 2월까지 고작 3개월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학생, 교사 방학 기간 중에요. 그리고 2025년 3월부터 바로 학교 현장에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몇 조 원에 들어가는 중요한 교육 정책을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정책 하나 현장에 도입되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몇 년 걸쳐서 계획하고 검토하고 현장 시범학교 운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합니다. 교육부가 내년 3월 AI 교과서 투입 일정을 맞추기 위한 모든 걸 끼워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범학교 운영도 해보고 여러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AI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